안녕하십니까. 어제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인 친구가 젊은 애인데요.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, 그, 글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우스운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. 그래서 지나간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는데,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제목은 우리 국회의장의 쪽팔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국회의장이 각 당의 대표들과 같이 미국의 아마 의회 의원들을 아마 찾아갔던 행사였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당시에 일행은 문희상 국회의장 일행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. 그때 만나서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친필 한문 휘호를 선물한 것이 이 신문에 크게 이렇게 사진이 찍혔고,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사진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친구는 나이는 40 안쪽인데 한국에서 한 6, 7년 살았기 때문에 글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자다 그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엑슨 모빌에 다니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를 좀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글자 의미를 저야 안문을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크게,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 좀 기절 초풍을 할 정도의 아주 이상한 문구였었습니다. 문구는 만절 필동이라는 문구인데 황하강의 구비가 많다, 한 10,000개 정도가 넘는다. 그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물은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라는 문구입니다. 근데 이 문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이제 충신이 절개는 결코 꺾일 수 없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, 이 문구 자체가 우리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중국을 향해 사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한나라의 국회의장이,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면서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왜 이런 선물을 했을까? 물론 자기가 한자를 잘 적는다, 이렇게 붓글씨를 잘 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건지, 아니면 이 양반이 정말로 만절 필동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냥 연습하듯이 적어가지고 선물을 한 건지, 정말로 쪽팔린 문구였었습니다. 저희가 보통 회사 생활할 때도 외국인들에게 선물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 경우도 저희도 상업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지만은 하나의 선물을 줄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을까.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선물을 줄까, 아니면 비싼 걸 줄까. 물론 저희는 오일 앤 가스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회사들이었죠. 거기에 사장, 부사장급 이렇게 오면은 선물의 범위도 상당히 좀 큽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VIP들을 위한 선물은 신라 금관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래도 비쌉니다. 도금을 했기 때문에. 그런 거라 신라 금관을 한다든가, 예를 들어서 하회탈,
뭐 한국을 좀 이렇게 특색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선물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했었는데, 한 나라의 그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쓰는 이런 휘호를 그 선물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. 뭐 그냥 모른다고 하고 치웠는데 좀 뒷맛이 씁쓸하기는 그지없습니다. 또 이 양반이 그 평소 그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뭐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말로는 뭐 국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실제 행동은 이와 같이 그 어이없는 그 문구를, 그것도 미국 그 국회 하원 의장한테 선물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쪽팔립니다. 이 만절필동이라는 그 사자성어는 조선시대의 그 중국을 사대하는 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사람들에게 한국은 중국을 섬겼다 옛날에,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. 또한 미국과 중국이 현재 그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죠. 피 터지는 그 패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.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하원 의장에게 중국을 숭배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휘호를 선물한 것은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 여부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본인의 이야기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그 펜앤마이크의 그 정규제 주필은 2월 15일 날 그 뉴스 논평을 통해서 그 문의장의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문의장은 제정신이 아니다.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중국을 숙모하던 조선시대 썩은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였다고 합니다.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. 그 얘기를 문의장은 뭣도 모르고 한문으로 써서 그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줬다. 이렇게 되면 미국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중국의 한문을 쓰는구나.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이런 사람이 국회를 지배한다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을 한다고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. 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, 아니 많고 많은 우리 그 한글에 좋은 글자도 있는데 왜 중국 글을 써서, 그것도 우리로서는 매우 쪽팔리는 그런 글귀를 미국인에게 선물을 줬을까? 아마 이것을 받은 아마 미 하원 의장은 곧바로 뭐 의사당에는 아마 벽난로가 없겠죠. 집에 가져가서 그 벽난로 속으로 직행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됩니다.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짓이죠. 아무리 생각이 없다 기로서니 상대방이 받아서 의미가 있는 선물로 주는 것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? 정말로 쪽팔립니다. 이와 함께 그 미국 하원 의장과 한국 국회의장 및 그 사쿠라당 대표의 그 시각차가 너무 커서 그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 문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북한이 베트남처럼 우방이나 친미 국가가 되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냐? 왜 그 대한민국 그 국회의장이 미국의 국익을 걱정합니까? 자국의 국익을 먼저 걱정을 해야죠. 좀 넌센스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낸시 펠로시의 하원의장은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.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너희들의 무장 해제다. 이렇게 그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. 아울러 이 하원의장은 1997년 하원 정보위 위원들과 그 방북했던 경험을 소개를 했는데, 자기가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
비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다.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었다.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참, 이 A와 B가 이거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. 또 문희장 일행 중에 그 정모식이 이모식이라는 사람은 하노이 2차 그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. 이것도 좀 하원 의장에게 할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또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은 싱가포르 회담은 완전히 쇼였다. 정확히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에 대해 또 이 모식에는 북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과는 많이 변했다. 이 사람이 뭐 북한을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요? 계속 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가봤습니까? 아니면 지금 현재 가봤습니까? 뭐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이런 말을 어떻게 그 우방이라는 미국에 가서 미국 인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, 뭐 북한의 대변인, 이거 참 너무 심한 얘기 같습니다. 지금 북한은 경제 개발을 원할 만큼 많이 달라졌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방북해 봐라. 이 여자분은 이 모모시기 여자분은 이거 완전히 그 북한의 그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.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 같기도 합니다. 이에 낸시 펠로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한국이 기대하는 게 뭐냐? 라고 한번 물어봤답니다. 너희들이 도대체 기대하는 게 뭐냐? 또 정모식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의 우방, 친미국가로 바뀌면 미국이 국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한국 국민도 탈냉전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. 이 말에 대해서는 참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뭐 좀 참겠습니다. 뭐 욕도 할 수 없고, 아니 도대체 이 정모식이 대표, 이모식이 대표,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와 함께 그 트럼프의 북핵 외교는 과거 북핵 해법의 원조인 클린턴 정부 시절에 페리 프로세스를 잇는 정책이다. 왜 남의 나라 그 정책을 지가 그 정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도대체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. 페리 프로세스라는 말은 그 월리엄 페리 그 대북 조정관이 그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죠. 1999년 마련한 미사일 발사 중단 비핵화 평화 체제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. 근데 지가 뭐 이게 뭐 이런 정책이다 저런 정책이다라는 거를 왜 남의 나라 정책을 자기가 정의를 하려고 하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. 이에 대해 또 낸시 펠로시가 또 따끔한 얘기를 했죠.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전혀 안 한다는 거죠.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핵화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. 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증거 또는 실제 행동을 보기를 원한다. 라는 그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다 합니다. 참 이게 그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와 미국 국회 하원 의장의 그 어떤 그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도 뒤바뀌어도 참 좋을 정도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할 지경입니다. 한마디로 다시 그 이야기 드리면 쪽팔립니다. 정말 쪽팔립니다.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저 사람들 대신할 수도 있겠는데요.